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9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형님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내일 MLB 총 7가지 경기 분석 시작할 텐데 다들 참고하셔서 화이팅 하시고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경기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컵스와 보스턴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매치업은 내일 경기들 중에 유일하게 낮 경기입니다. 낮 경기에 대한 이런 변수들을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 경기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낮에 가져가는 경기고요. 아마 이제 자고 일어나면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양 팀의 선발들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콜린 레아도 최근에 나쁘지 않고 루카스 지올리토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레아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라든지 슬라이더까지 섞어 던지는 유형인데 뭐 레파토리 좀 다양한 편이고요. 공끝도 괜찮고 커맨드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뜬공 비율이 조금 높긴 해요. 그리고 이제 구위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구위가 좀 약한 편이죠. 근데 내일 니글리 필드 안쪽으로 좀 바람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아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특성, 이 점이 좀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해요. 다만 이 보스턴의 팀 자체가 뜬공 비율이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낮게 깔리는 강한 타구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레아와의 상성이라고 한다면 보선이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보선 같은 경우에는 낮 경기에서도 되게 잘했었어요. 이번 시즌 낮 경기에서 보선의 팀 OPS가 몇이다? 0.75입니다. 리그 전체 6위였었죠. 낮 경기에 굉장히 강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래그먼까지 합류하면서 좀 더 타선의 짜임새가 탄탄해진 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보선 입장에서는 뭐 상성이라든지 게임 컨디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콜린 레아에게 꽁꽁 묶이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보선의 선발은 루카스 지올리토 나와요.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뜬공 비율이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타에 대한 억제에다가 또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컵스라는 팀 자체가 사실 리글리피드에서 가져갔을 때 경기장 안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은 사실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었거든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그래서 발사각 자체가 워낙에 높은 팀이다 보니까 이 바람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팀이다. 컵스라는 팀 자체가.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보선이 역배를 받고는 있지만 보선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흐름이라든지 내 경기 컨디션 자체를 조금 더 잘 이용해 줄 수 있는 팀은 보선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보선 플랜이라든지 역배라든지 뭐 기준점 대비했을 때 저득점이라든지 요런 양상을 좀 예측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랑 이제 화이트삭스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지금 피츠버그의 선호도가 높아 보여요. 피츠버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매치업인데 일단 뭐 홈에서 가져가는 피츠버그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거든요. 이번 시즌 총 47번의 홈 경기에서 26승, 승률로 따졌을 때 55.3%. 나쁘지 않죠? 55.3%면 나쁘지 않은 건데 사실 피츠버그가 이번 시즌 강점으로 분류가 되는 점은 이 뭐 선발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불펜 싸움에 있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나쁘진 않거든요. 뭐 선발들도 다들 잘해주고 있고 불펜에 대한 방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뭐 실점에 대한 억제, 수비
에서의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내일 폴터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예측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벨리 폴터 먼저 볼게요.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홈에서는 확실하게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홈 10번의 경기에서 5승을 챙겨가고 있고요. 52.2이닝 동안 19자책 3.25의 ERA로 나쁘지가 않았었다. 이거 사실 화삭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었을 때 팀 OPS가 몇이다? 0.631입니다. 리그 전체 28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벨리 폴터 같은 경우에는 보더라인 피칭이 또 가능하다 보니까 이 화삭같이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팀 상대로는 또 굉장히 강했었던 면모까지. 그래서 이거는 저는 폴터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6이닝 이상, 뭐 1실점, 2실점급의 피칭 내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조나단 캐넌이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체인지업, 뭐 슬라이더까지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인데, 뭐 레파토리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볼끝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조금 명확하고요. 2이닝 데뷔했을 때 볼넷이 좀 많다. 그래서 사실 집 나가면은 커맨드가 많이 불안하거든요. 집 나가면 커맨드가 좀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안정감과는 사실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원정에서는. 그리고 사실 피시버그 같은 경우에도 빠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믿을 만한 빠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홈에서 가져갔을 때 PNC파크에서 가져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피츠버그가 승리 정도는 챙겨갈 가능성이 좀 높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양 팀의 빠따를 감안해 봤을 때 PNC파크라는 투수 구장 특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뭐 참고 정도는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승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언더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토론토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샌프가 사실 강점이 뭐였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경기당 평균 실점이 3.94실점, 득점이 많지는 않지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좋다 보니까 경기를 가져가는 모습이 많이 나와줬었는데 최근 5경기 평균 6실점까지 실점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샌프의 경기를 보시면은 뭐 선발이라든지 불펜 구간, 그 다음에 필딩까지 수비 코트에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약간 무너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의 핵심은 뭐다? 벌렌더로 받는 각을 볼 수 있겠느냐? 벌렌더도 이제 전성기 때는 정말 좋았었던,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좋았었던 선수였어요. 하지만 이제 40대 중반까지 나이를 먹은 상황이고 이 페이스볼이 구위가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페이스볼에 대한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브레이킹볼이 여전히 나쁘지는 않지만 빠른 공 타이밍에 이제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공들 맞아 나가고 정타 비율 많이 올라오고 있고 장타에 대한 억제도 안 되는 모습들 아쉽죠, 많이. 그리고 토론토도 사실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 또 가장 높은 팀 타율을 기록 중인 팀이 토론토에다가 페이스볼에 대한 타이밍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벌렌더에 대한 기대치를 물론 훌륭한 선수였고 하지만
이번 시즌 보여주는 스탯으로는 토론토를 막아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기대치 자체를 높게 설정해 주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맞서는 이 토론토의 선발은 크리스 벨싯이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싱커,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9위가 괜찮아요. 9위가 괜찮고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꽂아 넣어줄 수 있는 커맨드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샘프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몇이죠? 1할 8푼 6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책만 또 6개가 쏟아지는 구간. 너무 안 좋죠, 사실. 그래서 이게 선발 밸류라든지 아니면은 야수 집중력이라든지 토론토가 저는 너무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대가 벌렌더라 할지라도 뭐 옛날 벌렌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토론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를 좀 예측해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토론토 승리라든지 뭐 일방적인 승리. 그래서 참고 정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 승 일방적인 승리까지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클블이랑 애슬레틱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 클블의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제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추가하는 구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8할 승률을 최근에 기록 중인 상황인데 뭐 사실 빠따가 되게 잘 터진다.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타점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도 되게 괜찮고요. 최근에 뭐 선발들이라든지 불펜들이 잘해주고 있는 구간 밸런스 자체는 나쁘지 않다.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실점에 대한 억제가 나쁘진 않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클블의 선발이 누가 나오냐면은 슬레이드 체코니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데 패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커맨드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 패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 SSC7124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볼에 사실 타이밍에 강점이 있는 팀들에게는 한 번씩 좀 털리는 모습을 꽤나 자주 노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생각보다 타격에서의 밸런스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팀 타율이라든지 뭐 볼넷 개수라든지 아니면 뭐 펀치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밸류를 봤을 때 타선이 밸런스가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소더스트롬이라든지 아니면 뭐 루커라든지 뭐 커츠, 뭐 윌슨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빠른 공 타이밍도 괜찮았었고 우한 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다? 0.740입니다. 리그 전체 10위죠. 그래서 사실 체코니가 쉽게 막을 수 있는 상성에서 2점을 가져가는 타선은 아닌 것 같아요. 애슬레틱스가 충분히 체코니를 좀 괴롭혀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자, 반면에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이 시어스가 등판을 하는데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체인지업, 슬라이더 뭐 전체적인 스토프가 나쁘지 않아요. 존을 또 넓게 쓰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친구가 좌타자를 만났을 때 존에 걸치는 브레이킹 볼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클벨 같은 경우에도 밸류 높은 브레이킹 볼에 대해서는 사실 안 좋죠, 타이밍이. 그래서 클벨도 결국에는 좌타 라인에서 좀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시어스가 이거는 체코니 데뷔했을 때 더 잘 던져줄 가능성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 애슬레틱스가 조금 마진을 남겨주면서 뒷심 싸움은 사실 클블이 압도적으로 좋기는 해요. 밸류가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시어스가 조금 길게 막아주면서 뭐 이제 밀러라든지 아니면 뭐 스터너라든지 최근에 흐름 괜찮은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필승조 싸움으로 갔을 때는 밀리는 느낌은 아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보면은 애슬레틱스가 뭐 최소한 접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힘 좀 내면은 역배 각까지도 한번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셔서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템파베이랑 볼티모어 경기 보도록 할게요. 템파 볼티. 자, 이 매치업은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타지 브래들리가 볼티모어를 상대로 많이 약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보였어요. 이제 타지 브래들리가 15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커터, 스플리터, 뭐 커브까지 전형적인 파워 피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구위가 강하진 않습니다 사실. 구위가 강한 편은 아니고 생각보다 이 장타를 꽤나 많이 맞거든요. 특히나 이 타지 브래들리가 볼티모어를 만났을 때 2번 나와서 6.2이닝을 막아주는 동안에 11자책 방어율로 환산한다면 14.85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페이스볼이 계속 커트 당하고 위닝샷으로 던져주는 커브가 생각보다 이 볼티모어의 좌타 라인들이 잘 쳐줬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볼이 이 볼티모어의 타선을 압도할 만큼의 구위가 나오지 않았었고 커브는 이 볼티모어가 생각보다 타이밍을 잘 맞춰주면서 계속 맞아나갔었죠. 그래서 사실 타지 브래들리가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에는 볼티모어와 다시 한번 붙는다 한들 이렇게 약했던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자,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은 찰리 모튼이 등판합니다. 모튼도 이제 6월달 이후로 되게 좋죠. 시즌 초 뭐 3월, 4월 뭐 이때는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 커브가 전성기 데뷔했을 때 이렇게 뭐 움직임이나 밸류가 높은 건 아니지만 커브가 어느 정도의 구위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더라인에 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찰리 모튼이 이거 뭐 템파베이가 사실 커브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사실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뒷심 싸움에 있어서도 템파베이가 이번 시즌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선발 싸움에서 볼티모어가 충분히 마진을 남겨주면서 뒷심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해 보면은 뭐 볼티모어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텍사스랑 디트로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디트로이트. 자, 최근에 양팀이 경기력 차이는 확실히 좀 보여요. 텍사스가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 디트로이트가 최근 4연패죠. 연패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 장줄로 이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거슬립니다. 자,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가장 아쉬운 점이 뭐죠?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뭐 선발들도 그렇고 불펜들도 그렇고 불펜도 지금 소모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율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뭐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됐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디트로이트도. 자, 그래서 어쨌든 디트로이트의 선발이 리즈 올스니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155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던져줘요. 뭐 구속 빠르고 구위 좋고 볼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익스텐션이 좀 아쉽다 보니까 스태미너가 조금 아쉽다 보니까 2이닝 2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11번의 경기에서 단 58이닝 밖에 소화가 안 되고 있다. 근데 하필이면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감이 되게 좋았거든요. 휴식기 전에. 그래서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뭐 최근에 타격감이라든지 이거 사실 리즈 올슨이 5월 12일이었죠. 텍사스 이미 한번 만났었고 그때 당시에 4이닝 3자책으로 조금 무너졌었던 기억 역시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슨에 대한 기대치도 높게 잡아주기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의 불펜도 최근에 워낙에 안 좋았었다 보니까 이 디트로이트가 가져가는 투수 운영 난이도 자체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텍사스의 선발은 패트릭 코빈이 등판합니다. 139kg짜리 이제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여러가지 구종을 던지는데 스토프가 좋은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잘 되는 게 뭐냐면은 보더라인에 딱딱 걸치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이 타자들의 타이밍을 잘 뺏고 있거든요. 결국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구라는 종목 자체가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종목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패트릭 코빈이 보여주는 모습은 전성기 대회 했을 때 이 친구도 사실 많이 뭐 구위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코빈에 대한 기대치를 뭐 최소한 뭐 6이닝 이상 뭐 20점 이하급 피칭도 가능하다고 봐줄게요. 그래서 올슨보다는 좀 더 길게 좀 더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 사실 디트로이트도 최근에 타격감 자체가 좋지는 않거든요. 집중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고 그래서 사실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코빈과 이 올슨이 약간 비등비등하게 가져가는 그림인데 코빈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근데 이제 뒷심 싸움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텍사스가 좀 더 낫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가 가져가는 뭐 홈에서의 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점들이 감안해 봤을 때 텍사스가 역배를 받을 타이밍은 좀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해 보면은 텍사스가 뭐 프렌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라든지 참고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 다저스랑 미러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 미러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강팀 대 강팀의 매치업이죠. 다저스도 강팀이고 미러키도 강팀이고 지금 다저스가 58승 39패인데 미러키가 지금 56승 40패거든요. 그래서 미러키도 최근에 야수들에 대한 이런 밸류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진짜 잘해요. 최근 7연승까지 장출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7연승 구간 동안에 누구를 수입하고 왔다? 내일 맞대결 상대 다저스. 7연승 구간 동안에 다저스를 수입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냥 잘해요 최근에.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제 미러키 원정 가서 수입을 당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조금 복수전을 아마 이제 좀 준비하고 있을 텐데 자 미러키 선발 먼저 볼게요. 퀸 프리스터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시즌 초에 좀 부진하긴 했지만 최근 무빙볼들이 뭐 무브먼트라든지 볼 끝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볼 유도가 되게 좋고요. 미러키도 이제 항상 이제 필딩이 되게 좋은 팀이죠. 수비가 되게 좋은 팀이다 보니까 이 프리스터의 땅볼 유도, 그 다음에 미러키의 수비 능력까지 시너지를 좀 보여주면서 그냥 뭐 최근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프리스터가. 그리고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감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9푼 4리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은 거슬릴 수밖에 없다 사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프리스터가 잘 던져줄 가능성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다저스의 선발은 글라스노우 등판합니다. 어, 155km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고속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커브까지 갖춘 자원인데, 뭐 구속 빠르고 구위 좋고 전체적인 피칭 스터프가 굉장히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아쉬운 게 뭐냐면은 볼넷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타에 대한 억제는 조금 아쉽고요.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WCP가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0.95에서 이번 시즌 2.2, 1.22까지. 굉장히 좀 아쉽죠, 사실. 근데 이렇게 볼질을 했을 때 미러키가 이걸 또 참고 봐줄 수 있는 뭐 이제 성구안이라든지 최근에 타격감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저는 프리스터와 글라스노우의 매치업을 봤을 때 프리스터가 밀린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봤을 때 미러키가 7연승 장주를 끊어낼 만한 다저스에 대한 지표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뭐 확률상 높아 보이는 경기는 아닌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본다면 어디를 볼 것 같냐면은 미러키 프렌 정도, 그냥 핸디캡 정도, 요 정도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7가지 경기 분석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을 제가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최대한 리스크 없는 방송을 또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다들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